네, 그럼 일단 글로벌 이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부동산 자산 압류 규모가 9년 만에 최대치 기록한 부분, 그 다음에 애플이 AI 모델 구글 칩으로 사전 학습시키는 부분, 그 다음에 맥도날드가 매출 팬데믹 이후 첫 감소 추이 보인 부분, 이렇게 세 가지 메인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부동산 자산 압류 건 자체는 어쨌든 간에 이제 대출에 대한 채무가 발생을 하고 이거에 대한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에 시행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보시면 일단 상업용 건물, 아파트, 그 다음에 상업용 부동산 규모에서 1분기 대비 13% 증가하는 압류 규모를 보여줬다라는 모습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9년 만에 최대 규모인데 9년 전을 보자면 이제 2015년 기준으로 사실 뭐 이렇게 큰 대변이 있었던 건 아닌데 그때 기준으로 이제 그동안에 누적되었던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그때 피크를 찍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면서 뒤늦게 이제 압류되는 건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고 그 피크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시점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를 찍었다라는 건 어쨌든 대출 이자의 증가로 인한 영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상업용 건물 PF 관련된 건들 뭐 등등도 마찬가지이고 일반 개인 대출에서 발생한 부동산들도 마찬가지이고 그 건들로 인해서 압류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일단 상업용 시장이 바닥 접근했다라는 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부분이 다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을 매매를 통해서 매입하려고 하는 층들은 거의 없는 상태인 시점이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이다. 근데 이제 추후에 금리가 인하 추이로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요건들은 다시 감소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제약업체 메디케어 프로그램 우려 완화 건이 있는데 일단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약회사에서 발효되는 자사 약물에 대한 비밀 가격 제한을 통해서 한마디로 이제 실질적인 약물에 대한 가격 부분을 통제를 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일반 소비자들이 약물을 구입하는데 부담을 적게 줄인다라는 부분이었죠.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IRA 법안상으로 메디케어 기관은 가장 비싼 약물 100개 정도를 파악하고선 시장 가격 협상 을 위한 10개 정도를 선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가격 인하를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법안적으로 제한해버리는 그런 방식인데 어쨌든 이게 시행될 경우에는 제약회사들의 매출 부분의 감소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대선을 앞두고선 대선이 체인지되는 상황에서 이거를 공격적으로 시행을 한다는 것 자체도 쉽지 않고 그리고 시행을 하더라도 트럼프 정부에서 다시 완화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뭐 크리티컬하게 당장 제약회사들한테 타격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하고 넘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애플 AI 모델이 구글 칩으로 사전 학습 들어가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구글이 설계한 프로세서로 사전에 훈련을 했다. 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애초에 이제 애플이 본인들의 AI 혹은 이제 AI 칩셋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 투자를 많이 진행해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구글의 칩셋을 통해서도 훈련을 한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이슈적으로는 좀 경쟁사다 보니까 이미지가 좋진 않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어차피 이제 추후 시간이 지나면은 자기네들 칩셋도 만들게 될 거고 혹은 이제 타사 구글 외에도 타사의 많은 칩셋들을 통해서 훈련을 시켰다라는 부분일 거기 때문에 요게 뭐 크리티컬하게 당장 주가에 영향을 줄 요소는 아니다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대안을 찾을 가능성 뭐 당연히 높겠죠. 예, 뭐 굳이 구글의 칩셋을 이용할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맥도날드에서 매출 팬데믹 이후에 첫 감소세 추이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브랜드 가치를 사실상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상실해 가고 있어요. 애초에 이제 퀄리티적으로 볼 때도 버거킹이나 주요 경쟁사들 대비해서 그렇게 높은 부분도 전혀 없고 그리고 이제 고가 메뉴를 싼 값에 구매하려는 소비자들도 당연히 이제 줄어들고 있고 애초에 버거의 퀄리티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다른 경쟁사들 대비해서 퀄리티적인 부분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맥도날드는 계속해서 감소 추이를 탈 수밖에 없는 시장 파이를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제 미국에서는 인지도가 있다 보니까 지속 소비자층이 있는 반면에 이제 타국들에서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이가 보여지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 경제지표 부분 ADP랑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성명서 비농업공개서 이렇게 세 가지 빅 이슈가 수목금 연달아서 있기 때문에 요것만 특별히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는
어제장에 그래도 계속해서 상승 추이를 조금은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분명히 이제 상승 추이가 감소를 했죠. 그래서 오늘장 기준으로는 약간의 약세를 보이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주의해서 오늘장 기준으로 터닝 포인트가 나올지 혹은 지속적으로 다시 또 하락 추이로 들어갈지 부분 관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블랙컨트였고요.